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 시스템이고요. 이제 운영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운영 CRM이라는 거는 실제로 분석해서 나온 그 결과나 이런 거를 가지고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이거를 붙여가지고 자동화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케팅 쪽으로 볼까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 판매를 기획하고 하는 그런 분야를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캠페인 관리, 이벤트 관리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마케팅 자동화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캠페인 관리라든가 로열티 프로그램 관리, 이벤트 관리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는 게 우리가 운영 CRM 중에 자동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 자동화는 이제 세일즈 폴스 있죠. 보통 이제 밖에 나가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영업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보통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FA라고 부르죠. FA 다니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제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가서 듣고 다시 회사로 와가지고 내가 입력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서 이 사람은 뭐 돈을 얼마씩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되고 이런 걸 분석해서 다시 갑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뭐예요? 간단하게는 그냥 뭐죠? 휴대폰 하나 들고 가요. 큰 거, 노트 같은 거, 큰 거 있죠. 아니면 아이패드 들고 가서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바로바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얼마 돈을 내야 되고 어떤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지 쫙 떠요, 리스트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계약합니다. 뭐 이렇게 자동화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들이 같이 운영이 되고요. 이 부분은 고객 서비스는 고객 콜센터랑 같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운영 CRM에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라는 걸 붙이기도 하지만 고객 서비스는 큰 의미에서 콜라보레이션 시스템이라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 CRM이라 그래서 따로 빼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이기도 하고 아니면 마케팅, 영업을 묶고 이 부분을 따로 띄어서 우리가 콜라보레이티브 시스템에서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보시면 되고요. 마케팅, 서비스, 영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캠페인 관리라는 게 뭐냐? 캠페인이라는 거는 특정 고객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죠. 그죠? 보통 고객 기반 또는 제품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널리티컬 CRM을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랑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을 먼저 세분화하죠. 또는 상품 세분화를 하든가 고객 세분화를 제품 기반 세분화는 우리가 시장 세분화고 그죠? 고객 기반 세분화는, 그러니까 고객 캠페인은 고객 세분화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런 세분화를 통해서 어떤 고객한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되죠. 그죠? 보통 여러분들 뭐죠? 그런 데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죠? 버거킹 이런 데서 보면 요즘 SNS로 많이 오죠. 뭐 한다고 상품하면은 뭐 싸게 해준다고 뭐 이런 쿠폰 같은 거 막 오죠. 쿠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핸드폰 특정하게 20개월 이상 18개월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자꾸 전화 오죠. 공짜로 해줄 테니까 2년 약정 다시 하고 새 핸드폰 준다고. 그죠?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캠페인 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어떻게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캠페인을 여러 개를 이제 쭉 두죠. 그래서 그 캠페인을 우리가 할 때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분석된 CRM하고 같이 오퍼레이션 CRM하고 같이 운영이 돼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것들이 로열티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쿠폰 제도라든가 아니면 단골 프로그램, 통신사 멤버십 카드, 그 다음에 회원 제도, 그 다음에 포인트 제도, 그 다음에 마일리지, 항공사 마일리지, 그 다음에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로열티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CRM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쓰는 게 같이 이제 CRM 시스템에서 연동이 돼서 같이 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형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이벤트는 아까 전에 그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를 이제 띄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접점 같은 경우에 뭐를 물어본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인트를 물어본다. 이 사람이 18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포인트를 물어보더라. 그러면 이 고객 이탈, 보통 천이라고 하거든요. CHURN. 천이라고 하는데 천될 확률이 높은 확률이다. 높은 사람이다. 이제 이탈 잠재 고객이다.
라고 확인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처리해라라고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이벤트를 알려주는 거죠. 어떤 게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문의하거나 뭘 했을 때, 서비스 접점을 통해서 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띄워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특별 관리 고객이니까 뭘 어떻게 해라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관리해 줄 때가 이벤트 관리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널리티컬 CRM과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고객 피드백을 다시 줘서 데이터를 또 수정하게 돼주고, 이런 선한 구조, 우리가 제일 앞부에 봤잖아요. 그죠?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던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CRM 시스템들이, 운영 시스템들이 거기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용이 된다. 그러니까 어널리티컬 CRM에서부터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오퍼레이션 CRM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오토메이션, 세일즈 오토메이션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같이 작동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만 제가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점이 되면 기존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돌아와서 다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돼서 필터링 돼서 이제 이렇게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로열티 프로그램을 관리하기도 하고, 아니면 캠페인이 있으면 캠페인을 했을 때 어떤 캠페인을 1000명한테 했더니 응답률이 몇 %다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야 그럼 이거는 안 좋은 거네,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아니면 반응이 좋다 그러면 이거는 더 계속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번 마케팅 활동이라는 게 어떤 타겟을 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관리를 끝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운영 CRM 측면에서의 운영 CR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 자동화는 말 그대로 영업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통해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세일즈포스 오토메이션에서 SFA라고 부릅니다. 고객 서비스는 보통 콜센터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되죠. 그 정도만 하시고, 협업 CRM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콜라보레이티브 CRM을 얘기합니다. 보통 얘기하는데 서비스 접점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콜센터죠. 콜센터는 화면에 보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을 통해서 하는데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고 매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비대면 채널도 있을 거고요. 그죠? 사람하고 이제 얼굴을 대면하는 채널들과 그렇지 않은 채널들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 채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라는 게 고객 접점 채널 관리인데 콜라보레이티브 CRM인데 실제로는 보통 콜센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콜센터 같은 경우는 먼저 상담원이만 존재하는, 전화 받고 상담만 하는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넘어가면 이제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죠. 이제 콜센터를 벗어나서 이제 고객 지원센터, 고객 상호작용센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대부분은 뭐 콜센터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많이들 구축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MOT 관리, 그죠? 이제 진실의 순간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따로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VOC라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게 VOC, 고객의 소리,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들의 목소리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제 VOC 관리 프로세스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보기만 하시고요. 근데 CRM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게 되는데 몇 가지 예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고객 지향 쪽에서 보면 나오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차원이라 그랬죠. 팩트. 내가 어떤 걸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을 팩트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차원들을 만들어 둔다 그랬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 다운 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 스키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에 보면은 ERD 배운 사람들이 있죠. 아마 뭐 데이터베이스 쪽을 안 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배운 사람들은 ERD 그림 있죠. 이게 ERD예요. ERD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데이터베이스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주제 통합적으로 시간 히스토리컬하게 만들어진 게 특정하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다른 말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누적 관리해준다. 주제에 맞춰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 스키마라는 것도 있고, 스타 스키마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보면은 하나하나를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또 나눠 쪼개질 수가 있죠. 그 디멘전들을. 이런 걸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나눠지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고객 DB 같은 경우는 예를 하나씩 보여드린 겁니다. 예를 보면은 고객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이렇게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고객이다. 그러면 고객은 실제로 익스클루시브거든요. 데이터 이제 ERD 그린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하실 부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익스클루시브라는 건 뭐냐면 고객은 개인 아니면 기업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속해지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ERD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라 해서 ERD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ERD가 그려지고 그 위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관련된 거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 관련된 이 고객의 영업점과 어떻게 연결되고, 이 사람 이건 은행 쪽인데 그래서 어떻게 계좌가 있고 뭐 이 고객을 담당하는 직원은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 같은 경우도 상품 정보에 상품의 분류를 이제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분류가 있을 거고 패키지로 나눠주고 이 상품에 대한 서비스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로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각각의 필드들로 다 저장이 되죠. 서비스 관리도 아까 전에 우리 고객하고도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져 있는 거죠. 고객은 서비스는 고객하고 같이 연동돼서 다 같이 데이터베이스랑 같이 맞물려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뭐 조직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구매 계약 이런 것들이 고객 접촉 관리도 이런 식의 다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보면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어떻게 구축을 해야지 이런 걸 다 분석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EFF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변환해서 여기다가 이런 테이블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갖다 넣어놓고 그걸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해 줬죠.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 데이터 마트를 만들고 그 마트로부터 데이터를 올랩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추출하고 또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추출하고 그걸 이용해서 마케팅 기획을 하고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다가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보고 다시 모니터링해서 피드백을 하고 피드백에 대한 결과가 다시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으로 정보가 다시 들어가고 순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배운 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배운 거를 오늘 배운 내용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순환 과정을 거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CRM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체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요. 인하우스 방법도 있고 아니면 솔루션 패키지 도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 임대하는 것과 있고 아웃소싱을 하는 게 있는데 보통은 솔루션을 많이 임대를 하죠. 그래서 CRM 솔루션들이 많이 있어요. salesforce.com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의 패키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ERP도 구축한다 그러면 ERP라는 것도 보통 패키지를 사거든요. 기업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상품화된 패키지웨어들이 있어요. 그런 걸 사서 우리 기업에 적합하게 조금 수정해서 사용합니다. CRM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패키지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기업에 맞게끔 한 10% 정도를 수정을 해줘요. 수정을 해서 이제 쓰게 되면 우리 기업에 있는 ERP랑 지금 이제 구매하는 CRM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운영계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뽑아서 써서 그걸 분석하고 올랩 이용해서 분석하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써가지고 또 분석하는 이런 툴들을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범위에 따라서는 전사적으로 구축할 수도 있고 조금씩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전사적으로 구축을 하죠. 대부분은. 그죠? 자, 여러 가지 이제 벤더가 있는데 이제 툴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게 SAP하고 오라클, 그다음에 세일즈폴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이제 조그만하게 있는 거고
실제로는 오라클하고 셉이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셉, SAP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게 ERP 쪽하고 보통 ERP, CRM, SCM이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여요. ERP 구축하면은 거기에 따른 CRM과 SCM이 모듈로 같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같이 통합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ERP를 구축해놓고 돈이 없으면 동시에 구축할 수도 있지만 돈이 없으면 ERP를 구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이쪽에 관련된 제품들을 나중에 붙여서 쓰기도 하고 꼭 이 회사 제품들을 ERP를 여길 썼다 그래서 꼭 그 회사 제품을 쓰라는 건 아니고요. 관련된 거는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이제 써야 되겠죠. 경쟁력까지 쭉 봤으니까 이건 넘어갔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